중학교를 갓 졸업한 여자애가 어떻게 자동차를 고칠 수 있겠어. 16살 소녀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견뎌야 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녀는 한 할머니의 차를 고쳤다. 나중에야 그녀는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시청 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전 6시 서울의 작은 정비소에서 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 16살. 원래는 11학년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야 할 나이였다. 하지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야, 저기 중학교 졸업생. 정비소 셔터가 열리자마자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40대 남성 박 씨였다. 한일 자동차 정비소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이 남자는 민지를 항상 눈엣가시로 여겼다. 네. 민지가 작게 대답했다. 그녀는 익숙해져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이런 욕을 들었다. 일 안 하면 일찍 와야지. 사실 민지는 항상 제일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민지를 괴롭힐 구실만 있으면 됐다. 너 같은 여자애가 뭘 고치겠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낄낄 웃었다.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그녀의 정비 기술은 나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은 믿을 만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 일을 잃으면 살아갈 수 없다. 동생 지호를 부양할 수 없다. 오늘도 화장실 청소일이었다. 너는 100년이 지나도 정비 일을 못 만질 거야. 알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자존심은 오래전에 버렸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녀는 작년 여름 결심했다. 민지는 당시 평범한 10학년 여학생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혼성학교 농구팀의 에이스였다. 도대회 준결승에서 관중석에서 부모님의 응원 소리가 들렸다. 5학년인 동생 지호는 사소한 일로 삐져집에 있었다. 민지의 활약으로 팀은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그 순간 민지는 부모님에게 달려갔다. 잘했어, 민지야.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회식해도 될까요? 그럼 너무 늦지 말고. 알겠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회식 중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경찰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민지의 세상은 무너졌다.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부모님 차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옆에서 지호가 떨고 있었다. 10살인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 언제 깨어나? 민지는 지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동생을 꼭 끌어안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였다. 이 순간이 민지의 인생을 뒤바꾼다. 그럼 이 두 아이는 어쩌지? 화려한 옷차림에 50대 은경 이모가 먼저 입을 뗐다. 솔직히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들 셋이나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월급으론 2명 더 못 키워. 민호 삼촌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민지는 조용히 들었다. 짐처럼 취급받는 것이 슬프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큰형도 계획이 없었어. 애 둘 낳아놓고 저축도 없이. 우리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 그 두 사람 생각이 짧았던 거야. 민지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만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친척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거지. 부주의했겠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도 뻔해. 그만하세요.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몸이 떨렸다. 제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은경 이모가 비웃었다. 너희 둘만으로 어떻게 살려고? 맞아. 고마워해야지. 누가 너희를 돌봐줄 것 같아? 민지는 지호를 끌어안았다. 지호의 작은 몸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떠난 순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뭐 고등학생 주제에 뭐라고? 다시는 도움 안 구할게요. 부모님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빌 정도로 뻔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지호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사흘 뒤 민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자퇴서를 냈다. 정말 자퇴할 건가? 농구팀 에이스잖아. 결승전도 다가오고. 네, 장학금으론 부족해요.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요. 사실 계속하고 싶었다. 결승전에서 뛰고 싶었다. 가슴속 비명을 삼키며 민지는 담담히 말했다. 농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당황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결승전 잘해. 그 말만 남기고 민지는 학교 정문을 나섰다. 민지는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떠오른 건 자동차 정비소였다. 정비사였던 아버지를 늘 보며 자랐기 때문이다. 곧 한일 모터스라는 정비소를 찾았다.
중학교 졸업생도 고용한다는 소문에 민지는 면접을 보러 갔다. 하지만 면접관 박 씨는 이력서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16살, 중학교 졸업? 네,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박 씨의 눈빛이 역겨웠지만 민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뭐 사람이 부족하긴 하지. 월급 1,000만 원이면 괜찮다면 고용할게. 네, 감사합니다. 이 돈이면 동생과 살 수 있어. 안도하며 민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 첫날부터 민지에 대한 대우는 최악이었다. 야, 김. 박 씨 손에 녹슨 볼트가 들려 있었다. 이거 가라. 이건 더 이상 못 쓰는 부품인데요.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너 일이다. 박 씨는 녹슨 볼트와 너트를 민지 앞에 쏟았다. 전부 반짝이게 만들어. 못하면 초과 수당 없어. 터무니없는 요구임을 알았지만 민지는 뭉글 제거했다. 손끝이 붓고 아파도 계속했다. 그래도 민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신입은 다 그래?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월말, 첫 월급날. 민지는 기대와 불안 속에 봉투를 받았다. 안을 보고 경악했다. 500만 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 씨가 노려봤다. 면접 때 1,000만 원이라고. 그건 수습기간 얘기야. 하지만 벌써 3개월인데요. 불만 있으면 그만둬.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500만 원은 집세도 못 냈다. 게다가 너 때문에 손해도 났어. 무슨 잘못이요? 너 때문에 공구를 함부로 써서 망가졌어. 민지는 그런 적 없었다. 아버지가 공구를 소중히 다루라고 가르쳤다. 300만 원. 다음 달 월급에서 뺄 거야. 여편내 주제에. 그 말에 민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일을 그만두면 지우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어느 오후 작업복 차림으로 정비소 앞을 청소하던 민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저기 가게에서 새로 나온 푸딩 맛있겠다. 옛 동급생들이 깔깔대며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민지를 알아보고 멈췄다. 민지, 여기서 뭐해? 기름때 분 작업복 차림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숙였다. 민지의 모습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다. 민지, 오랜만이야. 머뭇거리는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답했다. 응.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동정 어린 눈빛이 민지의 살을 찔렀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한 친구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카페 갈 거야. 그럼. 민지 힘내. 옛 동급생들은 어색하게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저 애들은 오늘도 동아리 활동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어. 나만 뒤처졌어. 집에 돌아오자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정비소 어땠어? 응. 지호의 표정이 어두웠다. 아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민지는 알았다. 가족 일로 무슨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물어볼 여유가 없었다. 민지 자신도 이미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민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정비소 밖에서 차를 점검하던 민지는 낯선 금속 소리 킁킁킁킁을 들었다. 신호 대기 중인 낡은 청색 세단이었다. 이 소리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된 것뿐만이 아니야.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식이 떠올랐다. 차 소리를 들어라. 때로는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킁 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스터 실린더에 금이 갔다면 브레이크 오일이 셀 거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거야. 야, 김, 거기서 뭐해? 박 씨가 정비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저기 차의 브레이크 문제가 심각해요. 이대로면 사고 날 거예요. 뭐? 우리 고객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신호가 초록불 바뀌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민지는 작년 부모님의 사고를 떠올렸다. 죄송합니다. 민지는 공구를 내려놓고 뛰었다. 야! 돌아와! 박 씨의 고함을 무시하고 전력 질주했다. 다행히 차는 다음 신호에서 멈췄다. 죄송합니다. 놀란 할머니가 창문을 내렸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품위 있는 여성이었다. 무슨 일이니? 한일 모터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숨을 헐떡이며 민지가 설명했다. 브레이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낯선 어린 소녀가 갑자기 나타났다. 정말이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지는 간절히 말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식을 총동원해 증상을 설명했다. 부탁드려요. 점검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민지의 진지한 눈빛에 할머니는 뭔가를 느끼고 차를 길가에 세웠다. 5분만 해. 감사합니다.
민지는 정비소로 달려가 최소한의 공구를 가져왔다. 차 밑으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비췄다. 역시 마스터 실린더에 머리카락 같은 작은 균열이 있었다. 브레이크 오일이 서서히 새고 있었다. 위험해요. 이대로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급히 응급처치를 했다. 장비 없이는 안전한 수리가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근처 정비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야 했다. 할머니는 민지의 능숙함에 놀랐다. 어린 소녀에게서 믿기 힘든 확실한 기술이었다. 20분이면 응급처치 끝납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이에요. 바로 제대로 수리해야 해요. 민지는 땀범벅이 되어 설명했다. 수리비는 안 받겠습니다. 목숨이 먼저예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민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정직했다. 이름이 뭐니? 김민지입니다. 기억할게.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내가 사람을 구했어.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로. 정비소로 돌아오자 박 씨가 화난 얼굴로 달려들었다. 민지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멋대로 정비소 공구를 들고 나가 무료로 고쳤어? 여기가 봉사단체라고 생각해? 벌금이다. 내일부터 월급 200만 원 깎는다. 불만 있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 두려움 앞에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지호를 위해 자존심은 얼마든 버릴 수 있었다. 일주일 뒤 아침 정비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박 씨와 다른 정비사들이 희죽거렸다. 민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김, 여기 좀 와. 박 씨가 부르자 민지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비싼 부품이 놓여 있었다. 이거 아는 거지? 터보차저 부품이에요. 맞아. 3천만 원짜리 부품. 박 씨 눈이 반짝였다. 창고에서 하나가 사라졌어.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네가 창고에 들어갔었지? 민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청소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봤어. 옆에서 이 씨가 끼어들었다. 김이 뭔가를 창고에서 꺼내갔어. 아니에요. 민지가 소리쳤다. 박 씨가 다가왔다. 공교롭게도 보안 카메라가 고장났지. 이건 함정이었다. 민지는 확신했다. 처음부터 준비된 함정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어쩌지. 중학교 졸업생이 절도 혐의로 해고되면 누가 그녀를 고용할까? 너 동생도 길바닥에 나앉겠지. 이 일을 잃으면 지호와의 생활은 끝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봐줄게. 3천만 원 부품값만 월급에서 깎을게. 나도 악마는 아니야.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민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변에서 희죽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지가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강렬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입구에 그 할머니가 고급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박 씨가 당황했다. 할머니가 명함을 꺼냈다. 강미숙, 강씨, 자동차 부품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곳의 가장 큰 거래처였다. 아니, 거의 유일한 고객이었다. 회장님. 박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아이는 지난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강렬한 목소리가 정비소에 울렸다. 당황한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강미숙이 말했다. 당신들 정비사 중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브레이크 문제를 이 아이가 알아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막았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남긴 소중한 차를 지켜줬다. 미숙은 민지를 봤다. 민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였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지? 이 아이가 부품 도난 때문에. 박 씨가 더듬거렸다. 증거도 없이 직원을 범인으로 몰아? 우리도 당신들과의 거래를 재검토해야겠어. 박 씨의 무릎이 떨렸다. 강 씨, 자동차 부품과의 계약이 끊기면 이 정비소는 즉시 파산이다. 미숙이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다. 내가 구원받았어. 드디어 내 편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민지가 일어났다. 하지만 다음 순간 괜찮습니다. 민지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뭐? 미숙이 놀랐다. 박 씨와 다른 이들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니? 미숙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민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는 제 힘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1년 전 일을 떠올렸다.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부모님을 모욕당하던 날, 그날 민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부당해. 할머니의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박 씨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부품값 꼭 갚겠습니다. 미숙은 민지의 옆얼굴을 봤다. 16살 소녀의 가슴 아픈 단호함. 미숙은 그것이 깊은 상처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알았다. 너 결정을 존중할게. 미숙이 작게 말했다. 그리고 박 씨를 봤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앞으로의 거래를 재검토할 거야. 미숙은 비서에게 눈짓하고 정비소를 떠났다. 미숙이 떠난 후 민지에 대한 대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너 때문에 거래가 깨질 뻔했어. 박 씨의 분노가 통제불능이었다. 너 잘못이야. 알겠나? 매일 3천만 원 부품값을 갚으라는 잔소리를 들었다.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는 노동.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민지는 쓰러질 수 없었다. 지호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민지는 마음을 죽이고 일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자 지호가 이불 속에서 몰래 울고 있었다.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학교 현장 체험 마지막 납부금이 300만 원인데 우리 못 내지 언니? 300만 원. 그 돈이 민지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괜찮아. 언니가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11살 동생이 그런 말을 하게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민지가 지호를 꼭 안았다. 이러다 동생 마음도 망가질 거야. 더 노력해야 해. 그 생각만이 민지를 지배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발에 힘이 없어. 일어나려 하자 심한 현기증이 덮쳤다. 일 가야 해. 일어서려 했지만 시야가 깜깜해졌다. 다음 순간 민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언니. 멀리서 지호의 비명이 들렸다. 의식이 흐려졌다. 지호, 미안해. 민지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민지가 깨어났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 침대였다. 영양실조와 과로, 의사의 냉정한 진단. 이대로면 생명에 위험합니다. 최소 일주일 입원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민지가 일어나려 했다. 동생,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가 붙잡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호가 뛰어들어왔다. 언니, 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민지가 힘겹게 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린 가족이야. 그래서 함께 있는 거야.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고아원 갈게. 민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러면 언니가 편해질 거야. 지호는 결정했어. 언니 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11살 동생이 그런 결정을 내리려 했다. 내 잘못이다. 민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싫어.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자존심, 단호함 전부 무너졌다. 어떻게 아빠, 엄마 저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민지는 진짜 혼자였다. 누가 저를 구해주세요. 병실에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민지는 결심했다. 자존심 따위 다 버려. 지호를 위해 뭐든 할 거야. 민지는 수액 바늘을 빼고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막았지만 민지는 뿌리쳤다. 도움을 구하러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섰다. 목적지는 강씨 자동차 부품 주식회사 본사였다. 미숙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듯 무거운 하늘. 민지는 힘겹게 걸었다. 몇 번 넘어질 뻔했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강씨 자동차 부품 본사는 화려한 유리 건물이었다. 민지는 안내 데스크로 갔다. 강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안내원이 누더기 같은 민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냉담한 태도의 민지는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호를 위해 민지는 건물 입구로 돌아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비가 민지를 무자비하게 적셨다. 민지는 입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탁드립니다. 이마를 땅에 댔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다. 저기 애 뭐해? 경비 불러야 하나?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1시간이 지났다. 의식이 흐려졌다. 시야가 뿌였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지호를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인지 비인지 더는 알 수 없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 양, 고개를 들 힘도 없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미숙의 목소리였다. 따뜻한 손이 민지를 일으켰다. 회장님,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쩌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말해줘. 미숙은 민지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차를 내줬다. 천천히 말해. 민지가 떨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죽음, 친척들의 배신, 정비소의 괴롭힘, 월급 문제, 그리고 지호의 일까지. 지호가 고아원에 가겠다고. 민지가 다시 울었다. 제 잘못이에요. 동생까지 불행하게 했어요. 아니야.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정말 노력했어. 16살 소녀가 이 정도까지 했어. 미숙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더는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미숙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지난주에 네가 나를 구했지.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하지만 갚을 게 없어요. 괜찮아. 미숙이 미소 지었다. 인생은 그래. 돕고 도움받는 거야. 민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1년간 얼어붙었던 마음. 부탁드립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민지가 울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지호를 구해주세요. 민지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미숙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알았다, 민지 양. 고개 들어라.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이제 가만히 보고 있어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미숙이 비서 윤을 불렀다. 윤, 준비됐나?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윤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먼저 한일 모터스부터 시작합시다. 미숙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무서웠다. 그 정비소의 진실 전부 조사해뒀다. 민지가 놀랐다. 조사요? 너를 만난 날부터 조사했어. 용서할 수 없었거든. 너 같은 훌륭한 아이가 그런 대우를 받다니. 다음 날 아침 민지의 건강이 약간 나아졌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정비소로 갔다. 어디 갔었어? 박 씨가 정비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무단 결근이야. 월급 전부 깎는다. 죄송합니다. 민지가 작게 사과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미숙이 반드시 정비소로 가라고 했다. 그때 검은 고급 차량 세 대가 정비소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잠깐. 차 문이 열리고 미숙이 내렸다. 월급 전부 깎는다?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비소에 울렸다. 박 씨가 돌아봤다. 눈이 커졌다. 회장님 강. 미숙 뒤로 변호사, 회계사, 노동기준감독원 직원들이 차례로 내렸다. 민지는 정비소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었다. 미숙이 민지를 발견하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바로 박 씨를 향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무단 결근이라 월급 전부 깎는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다. 그건 불법이다.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법상 월급의 1, 2시까지만 가능하다. 그건 박 씨가 더듬거렸다. 박 씨, 할 말이 있다. 미숙의 미소가 차가웠다. 먼저 이걸 보시지. 윤이 서류를 펼쳤다. 민지 양의 지난 6개월 급여 명세서다.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다. 민지가 벽구석에서 떨어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노동기준법 위반이다. 감독원 직원이 나섰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 잠깐! 박 씨가 반항하려 하자 미숙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박 씨가 민지를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히 찍힌 사진이었다. 민지는 그때의 고통을 떠올리며 떨었다. 언제부터? 우리 회사 직원이 우연히 지나가다 찍었지. 사실 미숙은 민지를 구한 날부터 비밀리에 조사했다.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이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결정타다. 미숙이 마지막 패를 꺼냈다. 보안 카메라 영상 데이터였다. 3천만 원 부품을 빼내 민지의 사물함에 숨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민지가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이렇게 증명받았다. 보안 카메라는 고장나지 않았다. 절도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한 죄다. 변호사가 냉정히 죄명을 읽었다. 거기에 갈취죄도 있다. 증언도 있다. 미숙이 손을 들자 한 남자가 나왔다. 전 직원이었다.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곳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 증언했다. 그들이 민지에게 기름을 마시게 하고 부품 절도를 누명 씌우는 걸 전부 봤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배신자야? 배신이 아니야. 인간으로서 당연한 걸 말하는 거야. 이어 다른 전 직원들도 나왔다. 사건을 목격했지만 두려움에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박 씨,
미숙이 한 발짝 다가갔다. 오늘부터 강씨 자동차 부품과의 모든 거래는 중단된다. 뭐라고? 그럼 우리 파산이야. 미숙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며 성장했다. 미숙의 눈이 빛났다. 당신들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경영자는 이 업계에서 배제될 거야. 참 아는가? 미숙이 작게 말했다. 민지 양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민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수리 기록을 보시지. 윤이 상세한 기록을 가리켰다. 전부 실수였다. 하지만 고객 불만이 없었다. 그건 민지 양이 당신들 일을 뒤에서 몰래 수정했기 때문이다. 근태 기록과 작업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녀는 당신들 실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쳤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보고 인정해줬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정비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괴롭혔던 소녀가 그들의 은인이었다. 몇몇 정비사들이 민지를 돌아봤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1시간 뒤 한일모터스는 완전히 운영이 중단되었다. 박 씨와 이 씨는 체포되어 압송되었다. 살려주세요. 나 무죄야. 다른 직원들도 해고되었다. 하지만 민지에게 사과하고 증언에 협조한 이들은 미숙이 새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한 정비사가 민지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민지는 미숙과 함께 회장님 차에 올랐다. 사무실로 돌아가 미숙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양, 정말 잘 버텼어. 회장님, 민지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우리는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으로 50억 원을 청구할 거야. 50억 원이라니? 당연한 거야. 오히려 적은 편이지. 변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다. 정신적 피해, 건강 손해, 수입 손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횡령한 돈과 회사 자산 매각으로 갚을 수 있어.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50억 원. 그 돈이면 지호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민지 양. 미숙이 미소 지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하지만 저는 내가 나를 구해서가 아니야. 내 기술이 진짜라서야.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미숙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너를 그런 대우받게 하지 않을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받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오히려 네가 안 오면 내가 곤란해.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 같은 재능 있는 정비사는 찾기 힘들어. 그날 오후 민지는 정식으로 퇴원해 지호가 기다리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언니. 지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언니 괜찮아. 민지가 지호를 꼭 안았다. 지호야, 더는 걱정 안 해도 돼. 응, 언니 새 일자리 구했어?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야. 민지가 모든 걸 설명했다. 미숙의 일, 새 일자리, 그리고 50억 원. 지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진짜야? 진짜야. 민지가 미소 지었다. 현장 체험, 너 갈 수 있어.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두 남매는 끌어안고 울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한 달 뒤 민지는 새 작업복을 입고 강씨 자동차 부품의 정비부서에 섰다. 신입 직원 김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와. 오래 기다렸어. 같이 열심히 해보자. 선배 정비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줬다. 여기엔 욕설이나 폭력이 없었다. 전문가의 자부심과 동료에 대한 배려만 있었다. 바로 이거. 이 엔진 상태 좀 봐줄래? 부서장 최 씨가 말했다. 50대 베테랑 정비사로 온화한 눈을 가졌다. 민지가 엔진을 만졌다. 익숙한 감각. 엔진을 작동시키고 소리를 들었다. 3번 실린더에 문제 있어요. 오, 아는구나? 네. 밸브 클리어런스 문제일 가능성이. 민지가 진단을 이어가자 최 씨의 표정이 바뀌었다. 대단해. 베테랑도 못 알아챈 수준이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약간 부끄러워하며 답했다. 아버지도 훌륭한 정비사셨겠네. 네. 민지가 자랑스럽게 답했다. 여기선 아버지를 비웃는 이가 없었다. 민지의 기술은 빠르게 인정받았다. 어느 날 민지가 제안한 수리법이 화제가 됐다. 이 방법이면 작업 시간이 30% 줄어들어요. 정말? 왜 우리가 이걸 몰랐지? 민지의 제안은 즉시 회사 내부 매뉴얼에 적용됐다. 게다가 민지는 부품 마모를 예측하는 진단법을 개발했다. 이건 특허 수준이야. 최 씨가 흥분하며 말했다.
민지식 진단법으로 특허 등록하자.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강씨 자동차 부품에서의 삶은 과거 정비소와 천지 차이였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충분한 휴식 시간. 월급은 과거의 7배. 어느 날 퇴근 후 역에서 걷던 민지는 익숙한 얼굴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농구 동아리 친구들이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모두 민지를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지금 뭐해? 강씨 자동차 부품에서 일해. 뭐? 그 대기업? 친구들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대단해. 역시 민지야. 따뜻한 말에 민지가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우리도 민지 걱정했어.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 친구들은 민지를 버린 게 아니었다.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응. 민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새 관계도 생겨나고 있었다. 젊은 여성 정비사, 특허 기술 개발. 민지가 방송에 출연한 날 전화가 울렸다. 민지야, 은경 이모야. 1년 만에 친척 목소리. 하지만 그때와 달리 매우 부드러웠다. TV 봤어. 정말 잘했어. 민지가 조용히 들었다. 역시 우리 집안 피야. 너희 아빠도 정말 훌륭했지. 그때 아버지를 비웃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모가 부탁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친척이 아니에요. 민지가 담담히 답했다. 1년 전 그렇게 들었어요. 상대편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잘 지내세요. 민지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과거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정비소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옆에는 특허증과 수많은 표창장이 있었다. 아빠, 엄마. 민지가 사진에 미소 지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날 비 속에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구했던 날.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미숙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울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오늘 새날이 시작된다. 민지는 소중한 사람들을 태운 차를 정성껏 수리한다. 그것이 민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 민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민지의 정비소에서 오늘도 젊은 정비사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린다. 어떻게 보셨나요? 민지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밝기를 바랍니다.